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소식을 국내 상황과 국제, 북한, 평가 및 전망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입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국을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쳤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4일 오전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러 창립자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영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장관은 전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의 향후 70년간 청사진을 제시하고 상호 합의한 사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확장업체, 공급망, 첨단 핵심 기술, 우주협력에 논의를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7년 만에 정부와 지자체, 군경 지휘관 등이 총집결하는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가짜 평화에 기대며 안보태세가 약화됐다고 비판했으며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 자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해졌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한 차례도 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고 회의 규모도 축소됐지만 이제부터는 윤 대통령이 직접 통합방위를 책임져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해소됐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향군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이 참석해 안보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장관명의 성명을 통해 미 북부사령부 소속 전투기가 중국의 고고도 정찰 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중국의 주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비행선은 민간용이고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다며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관리의 위반이라고 반발했으며 중국은 기상관측 등에 사용되는 풍선이 바람에 실려 경로를 이탈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반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 정찰 풍선이 동력 공급을 위한 태양광 패널과 프로펠러, 카메라, 정찰 장비와 정교한 통신 장비를 갖췄고 기류를 거슬러 비행하는 것도 가능한 군사 정보 시스템이 확실하다며 또 다른 중국 정찰 풍선이 중남미 상공을 통과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찰 풍선이 미국 대륙을 횡단한 후 격추된 초유의 사태로 미중 관계는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을 발사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인 데 대해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서면 질의에 시험한 지 얼마 안 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며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20일 오전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7일 중국식 현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보고서에 중국식 현대화가 인구 규모가 거대한 현대화, 모든 인민이 공동으로 부요한 현대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 등 5가지 방면에서 중국 특색을 명확히 요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한미의 강경 대응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한반도 긴장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막다른 길이라는 표현으로 북한과 한미동맹이 군비경쟁으로 인한 안보 딜레마에 갇히게 됐고 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양측의 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과 뉴스위크 등 외신들은 러시아 재무부의 경제 지표를 인용해 지난 1월 러시아의 연방 예산 지출이 59% 늘어난 반면 석유와 가스 부문 세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해 1조 7,600억 루블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뒤 처음 공개된 것으로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난 1월 재정 적자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급감과 막대한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등 영향으로 급증해 2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에 더 의존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지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닐 멜빈 국제안보 부문국장은 2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올해 여름까지가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도 전쟁이 계속되면서 서방 지지가 약해지는 것이 러시아의 바람인 반면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군사적 돌파구를 확보하고 러시아의 전쟁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 하반기에 러시아가 철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18일 오후 5시 21분께 북한이 서부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이 66분간 비행한 뒤 오후 6시 27분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은 홋카이도 오시마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해상에 낙하했으며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4,000km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 전역이 사정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일 오전 7시께 북한이 서해안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동쪽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며 미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 주요 군사정치 과업과 군 건설 방향에 대한 전반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 매체가 공개한 이번 확대회의 사진에서 김 위원장 뒤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란 글자는 물론이고 마크까지 새겨진 깃발이 확인돼 미사일 개발 지휘 총괄 등을 담당하는 미사일 총국을 신설하고 전쟁 준비 태세 완비 등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36일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군 창건 75도를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이 2월 8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거행됐다며 심야 열병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최대의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대들이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ICBM 화성 17형과 고체 연료 기반 중장거리 미사일 또는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도 등장했는데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이번 열병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이번 열병식에는 참석은 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아 별도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남측을 겨냥하는 600mm급 초대형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군은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20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초대형 방사포의 핵탄두 탑재는 현재 제한된 것으로 군 관계자는 초대형 방사포에 핵을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평가한다며 탄두를 소형화해 직경과 중량이 소형화되어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의 지난 18일 화성 15형 발사만 가지고는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 여부를 바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및 전망입니다.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계는 동서로 나뉘어 안보의 불안정은 더욱 깊어만 가고 세계 곳곳에는 식량과 에너지 대란 등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 사정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또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을 시작해 우리를 겁박하고 한미동맹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안보관 확립과 국방력 대비가 필요한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궁핍한 북한 주민들을 내팽개치고 딸을 등장시켜 김정은 공산 세습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동서의 대립으로 안보 경제 위기는 더욱 격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불투명한 시기에 직면해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통합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묘책을 보여줄 시기라 봅니다. 지금도 지구 저편 나라에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정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